반갑습니다. 5주차 리뷰 영상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진행했던 것은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자, 3주차에 드렸던 영상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원래 이 영상에 가지고 있었던 길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39초 21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영상의 길이보다 더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을 짧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 클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우클릭 쭉 내리시면 아래 속도 지속시간 스피드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피드 듀레이션 속도 지속시간.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여기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속도 100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 속도이고요. 예를 들어 이 속도를 200으로 올려주게 된다면 속도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지속시간을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100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속도는 39초 21프레임입니다. 속도를 2배로 올리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19초 25프레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100%보다 아래에 있는 숫자로 가게 된다면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영상 길이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속도를 100에서 낮춘 숫자 5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분 19초 14프레임으로 영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하시는 속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신다면 지금 이 영상은 길어지겠죠? 자, 확인. 예,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예, 음악도 이상해진 것을 느끼셨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속도 듀레이션 지속시간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음악의 피치가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오디오 피치 유지 Maintain Audio Pitch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준다면 원래 이 영상에 가지고 있었던 음의 높낮이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영상의 길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시 돌아가 볼까요? 확인.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예, 영상이 늘어지긴 했었지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 돌아가고요. 원래 길입니다. 자, 이렇게 우클릭해서 속도 지속시간 눌러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툴 중에 위에서 세 번째 툴이었습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툴을 꾹 누르시면 옆에 도구들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속도 조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Rate Stretch Tool입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파란 색깔로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선택이 완료되셨다면 영상에 오셔서 영상 클립의 제일 오른쪽 부분 또는 왼쪽. 자,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왼쪽에 공간이 더 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 오른쪽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클릭 쭉 늘리시면 늘어난 만큼 속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자, 반대로 줄여볼까요? 줄이는 만큼 속도가 짧아지게 됩니다. 자, 속도가 줄어들고 늘어난 만큼을 이 영상 클립을 보시면 59.51% 아까 나왔던 퍼센티지와 동일하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퍼센티지를 통해서 얼마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영상을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칠게요. 자, 임의적으로 두 군데를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클립을 좀 벌려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편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클립이 음악의 흐름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이 영상 클립이 이만큼 이 클립 앞에까지 채워져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Rate Stretch Tool 속도 조정 도구를 누르시고 마우스로 클립에 오셔서 오른쪽을 잡고 쭉 늘려서 끝까지 가시게 된다면 검정 색깔 선이 나오면서 딱 달라붙습니다.
예, 여기까지 늘려놓으시면 30.64%라고 늘려졌다고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소리를 없애고 일단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클립에 시작되는 부분부터 마지막 연결되는 데까지 전체 영상이 들어와져서 속도 조절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영상의 가운데 부분이 채워야 될 경우에 앞에 클립 또는 뒤에 클립을 이 속도 조정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전체 영상 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렸죠. 영상이 늘어질 경우에 천천히 플레이 될 경우에 이 영상에 원래 갖고 있었던 프레임, 그게 원래 30프레임이다, 60프레임이다, 120프레임이다. 처음에 영상을 촬영했었던 그 기본 프레임에 따라서 더 길게 했었을 때의 영상이 끊기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길이를 조절해서 느리게 할 경우에는 촬영할 때도 프레임을 높여서 촬영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업했던 내용들은 크로마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지우고요. 자, 크로마키 드렸던 자료들 보겠습니다. 자, 배경 그림이 2개가 있고요. 영상 클립 하나, 오디오 클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영상 클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크로마키는 수업 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 안에 있는 뒤에 있는 바탕 색깔 한 가지 색깔을 집어내서 그 색깔을 없애주고 빈 블랭크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아래다가 다른 배경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 녹색깔을 저희가 없앨 건데요. 자, 없애기 전에 밑에 빈 공간을 한 채널을 남겨두겠습니다. 이걸 하나 클릭하시고 올리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가 배경 1과 2를 하나씩 갖고 오겠습니다. 자, 배경 1은 앞부분에 시작될 거고요. 배경 2는 뒷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자, 배경 2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다면 이 뒤는 이 시계를 기준으로 배경 1과 2가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자, 아직은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녹색깔을 빼줘야겠죠? 자, 효과에 오셔서 이제 이펙트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자, 효과, 이펙트에 오셔서 이펙트, 한글로도 울트라키, 영어로도 울트라키입니다. 예, 울트라키. 예. 울트라키를 선택하셔서 선택 쭉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빼고 싶었던 영상에다가 드랍 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자, 변화는 어디 생겼습니까? 왼쪽 위에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에 이 효과가 밑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울트라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내 원하는 색상을 빼기 위해서는 여기 스포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스포이드를 누르신 상태에서 파란 색깔로 만드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녹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녹색깔이 영상에서 전체가 다 빠져서 밑에 있는 배경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아직 녹색깔 테두리가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빼기 위해서는 그 울트라키, 자, 요 클립 선택하시면 울트라키가 나오죠. 울트라키 밑에 있는 매트 색성, 매트 정리, 번짐 억제, 색상 교정 여러 가지 키들을 활용해서 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마다 어떤 것을 줄이고 높여야 되는 것이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트 정리, 경계 감소, 이게 좋겠네요. 경계 감소를 조금 시켜주니까 화면에는 녹색깔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영상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키들을 조금씩 이동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혹시 하다 잘못하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되돌리기 버튼, 이 재설정 버튼을 누르신다면 다시 원래대로 그 항목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은데요. 괜찮은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끝에 가보니 배경이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때 하시는 방법, 배경을 선택하시고 우클릭, 여기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를 누르십니다. 그래도 왼쪽과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자, 이 클립 선택하시고 왼쪽 위에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오셔서 모션 안에 있는 비율 조정, 스케일에 가셔서 스케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커지게 됩니다. 맞춰서 이렇게 영상에 맞춰서
꽉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영상 한번 봐볼까요? 예, 녹색깔 크로마키 통해서 앞에 있는 다른 색깔들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 남겨줘야 되는 색깔에 내가 빼고자 하는 색깔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녹색깔이나 파란 색깔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피사체, 사람의 녹색깔이나 파란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앞에 남아있는 색깔들이 녹색깔이 있다면 배경을 다른 색깔로 하셔서 촬영하시거나 만드시면 이렇게 크로마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자, 드렸던 자료 중에 음향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음향을 전체에 넣으시면 전체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부분만 한번 봐볼까요? 예, 이렇게 크로마키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화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우고요. 자, 두 번째 화면 분할에 드렸던 자료 1번부터 9번까지 자료가 있으십니다. 전체를 한번 잡으시고요. 드래그해서 드랍 내려놓겠습니다. 자, 1번부터 쭉쭉 짧게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클립마다 각자 다 이 시퀀스에 맞춰서 1920, 1080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체가 화면에 가득 차게 나오게 됩니다. 자, 화면 분할은 어떤 것입니까? 화면 전체를 뭐 절반으로 나눈다든지 4분할로 한다든지, 자, 비율에 맞춰서 분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분할하는 방법은, 자, 이 클립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을 건데요. 자, 왼쪽에 효과, 이펙트로 오십시오. 자, 이펙트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한국말로는 자르기, 영어로는 crop입니다. C-R-O-P, crop. 자, 자르기를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셔서 쭉 드래그해서 요 원하는 클립에다가 드랍. 다른 변화는 없지만, 자, 왼쪽에 보시면 이 효과 컨트롤 창 오시면 자르기, 크롭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면 왼쪽, 위, 오른쪽, 아래, left, top, right, bottom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자르는 것을 쓸 수 있다라는 도구가 들어와 있고요. 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왼쪽 left를, 자, 0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마우스 이동하시면 왼쪽 부분이 이렇게 잘라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를 자르면 위가 잘라지고 오른쪽을 자르면 오른쪽이 잘라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여기 재설정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영상하고 이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절반, 반을 분할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위로 올려놓고요. 두 번째 영상을 밑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위에 있는 영상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전체가 100이니까요. 절반 한다면 50이겠죠.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 수치를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합해서 50%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을 자르겠다 하면 오른쪽을 수치를 50을 넣으시면 절반이 이렇게 잘라지게 되고요. 아니다, 나는 왼쪽을 자르겠다 하시면 왼쪽을 50 하시면 50% 반대쪽이 잘리게 됩니다. 응용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으시겠죠?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합해서 50%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30%, 오른쪽은 20%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영상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 클립 선택하시고 모션 누르시면 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영상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영상이 절반이 이동되게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예, 이렇게 전체가 50%로 분할이 돼서 왼쪽과 오른쪽 화면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3분할, 4분할 여러 가지 할 텐데요. 자, 지금은 2개가 아니고 4개로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예, 그러면 2번, 3번, 그리고 4번까지 한번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면 새로운 채널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이 화면 채널을 키우고 줄이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시려면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에서 스크롤을 위아래로 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은 분할 사이즈로 이동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예. 자, 요 4분할인데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제일 위에 있는 4번 클립의 영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4번 클립이 사이즈가 전체를 다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4분의 1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하시고 왼쪽 위에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창 오셔서 모션에 있는 비율 조정을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50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자, 밑에 있는 것들도 동일하게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립 선택, 왼쪽으로 오셔서 모션에 있는 비율 조정 스케일을 50으로. 자, 다음 것도 모션 스케일에 있는 사이즈를 50으로. 자, 마지막 것도 클릭 선택하셔서 이펙트 컨트롤에서 비율 조정을 스케일을 5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클립이 전체가 다 요만한 사이즈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이동시켜 볼게요. 자, 첫 번째 클립 선택하시고 모션 누르신 다음에 점점점점 생기시면 이걸 잡으시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옮겨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움직이다 보면 빨간 색깔 선이 나와서 딱딱 마그네틱처럼 자석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혹시 빨간 색깔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위에 보기 오셔서 뷰입니다. 뷰에 오셔서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스냅, 영어로는 스냅인 프로그램 모니터, 이거를 클릭하셔서 체크가 되셔야 됩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렇게 영상 클립을 선택하시면 영상 클립이 움직였을 때 딱딱 끝에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자, 끝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두 번째 클립도 선택, 밑으로 이동, 갖다 붙여놓고요. 예, 정확하게 안 붙었었네요. 오케이. 자, 세 번째 클립 선택, 갖다 놓고요. 네 번째 클립 선택, 갖다 놓고요. 자, 한번 전체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가 4분할돼서 영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 동일하게 응용할 수 있겠죠? 4분할을 이제 또 9분할까지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밑으로 와보시면 9개까지 들었는데요. 자, 올려놓다 보니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시는 방법 말씀드렸죠? 요 패널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키보드 숫자 1번 옆에 왼쪽 편에 있는 물결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5번째 거, 6번째 거, 자, 마지막 끝까지 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줄이려면 숫자 1번 옆에 있는 물결을 누르시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전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지금은 제일 위에 있는 게 1910, 1080 전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하시고 왼쪽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 오셔서 비율 조정을 자 33.3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9개로 분할했을 때 들어가는 한 클립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밑에 하나하나 다 선택하면서 비율 조정하기가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자, 변경했었던 요 클립의 위에 상위 요 모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창이 회색깔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또는 커맨드 C죠. 누르신 다음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지금 복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를 붙여놓고 싶어하는 나머지 클립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V, 맥은 커맨드 V겠죠? 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전체가 다 33.3으로 다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클립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 위치에 맞춰서 이동해 주시면 그 영상이 하나하나 자기의 자리에 맞춰서 분할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동하셔서 클립을 자리를 잡아 주겠습니다. 자, 5번째 클립 됐고요. 자, 6번째 클립, 자, 7번째, 8번째, 그리고 마지막 클립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전체가
아웃 분할이 돼서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 가지 화면들을 동일한 비율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키를 사용했었죠. 첫 번째는 효과의 crop, 자르기 효과를 사용했던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션에 있는 비율을 조정해서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업 진행했던 것은 모자이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내용들을 전체 다 지우고요. 자, 파일에서 요번에 모자이크 네 번째 드렸던 파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일 앞으로 붙여놓고요. 제일 앞으로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전체 보시면 이렇게 제가 교회 옆마당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기 싫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기능을 쓰는데요. 왼쪽 효과 이펙트에 오시면 영어로도 모자이크, 한국말로도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를 치시면 이렇게 모자이크 클립이 있으시고요. 자, 효과를 선택하시고 쭉 끌고 오셔서 클립 위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자체가 전체가 다 모자이크가 들어간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오시면 효과 컨트롤 밑에 오시면 이 모자이크 탭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블럭, 호라이즌 블럭이 10개다. 세로 블럭, 버티컬 블럭이 10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 가로와 세로를 10개씩 분할했다는 뜻이고요. 다 더 늘릴 수 있겠죠? 요거를 100개로 늘려볼까요? 100개로도 늘릴 수 있고 세로도 100개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얼굴이 보이네요.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30개 정도로 줄여서 안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전체 화면을 모자이크 시키는 게 아니고 일부분, 요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옆에 보시면 이 모자이크 밑에 동그라미, 네모, 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럼 화면에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요 얼굴에 맞춰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이즈가 위에 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 움직여 보시면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만큼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플레이 해 보면 이 부분에 보면 다시 얼굴이 좀 나오게 되고요. 좀 더 가다 보면 예, 이쪽에서도 또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일이 이것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자동으로 이것을 트래킹하는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원하는 영상 클립 제일 처음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자,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효과 컨트롤 창의 모자이크 탭 밑에 보시면 이 마스크가 생겼고요. 마스크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패스. 자, 옆에 보시면 재생 버튼 같은 게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버튼에 올려놓으시면 선택한 마스크 앞으로 추적. 영어로는 Track Selected Max For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이 영상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영상 끝날 때까지 지금 처음에 가려졌던 이 마스크를 계속 추적해서 영상에 이 마스크가 계속 끊임없이 내가 가리고자 했던 것이 가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래킹이 시작되었고요. 자, 이 트래킹 진행되는 이 시간은 내가 영상을 얼마큼 길이에 따라서 모자이크를 넣을 건가, 또 얼마큼 복잡한 것을 넣을 건가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이게 전체 진행해서 내 얼굴이 움직이는 것을 인식해서 이 마스크도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영상 안에서 그것을 계속 내가 추적해서 가려주는 기능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클립이 제일 끝에까지 와 있는데 인디케이터를 다시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점들이 생겼는데요. 키보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점들마다 이 프레임마다
이 마스크가 따라다니면서 얼굴을 트래킹해서 위치를 바꿔주었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얼굴이 움직여도 얼굴을 따라서 트래킹 해주기 때문에 전체가 다 빠짐없이 내가 원했던 가려져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거의 다 트래킹 해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모자이크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모자이크 말고 블러 처리로 흐림 효과를 통해서 만드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전체를 다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서 설정했던 것을 다 지우고요. 예, 원래 처음 있었던 영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 모자이크가 아니고 가우시안 블러입니다. 예, 가우시안 흐림이고요. 영어로도 가우시안 블러. 블러만 치셔도 아마 나오실 겁니다. BLUR 치시면 가우시안 블러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블러를 선택하셔서 클립에 넣으시면 지금은 변화가 없네요. 그죠? 하지만 왼쪽에 효과 탭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블러니스, 흐림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 0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100으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전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도 원하시는 만큼 블러를 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곳만 블러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가우시안 블러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네모, 펜 툴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동일하게 마스크 패스를 통해서 트래킹을 한다면 이 화면에서 내가 트래킹해서 없애고자 하는, 안 보이고 싶어 하는 곳만 얘가 트래킹해서 전체를 이동시켜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 다 됐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예, 이것도 영상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잘 트래킹 돼서 가리고 싶은 곳이 잘 가려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효과에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효과들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효과 중에 오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흔들림 보정입니다. 자, 영상 클립을 없애고요. 자, 파일 들었던 것 중에 비틀기 안정기라고 되어 있는 파일 클립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것을 플레이해 보면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찍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걷는 모습들, 흔들렸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촬영할 때 짐벌 같은 도구를 통해서 흔들림이 없이 촬영했다면 어지럽지 않겠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찍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프리미어 프로에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서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흔들려 보이지 않도록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왼쪽 효과로 또 오셔서요. 자, 어떤 효과를 이제 찾으시냐면 안정, 흔들림, 안정화, 영어로는 랩 스테빌라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 드래그, 드랍. 자, 그럼 분석을 시작하게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화를 시켜서 영상이 완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예, 아까 손 흔들림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것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영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 흔들림 안정화 클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끄러움을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이걸 더 늘리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50이었는데요. 7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매끄럽게, 아까보다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탭들을 통해서 더 매끄럽게 그 영상에 따라서 원하는 정도를 설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업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과제물을 내드렸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서 내 목소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영상에 자막이 나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고 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릴 테니 그
이 영상을 보시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 영상입니다. 내가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수업일 텐데요. 내가 만들고 싶은 재미있는 영상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5주차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